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아연 지금 법조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무혐의 처리, 불기소, 의견, 권고, 이래서 그것이 일단락 되는가 싶었더니, 오늘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그 주범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그 계좌를 가지고 있었던 그 이른바 쩐주라고 그러죠. 발음을 쩐주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금세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요. 돈의 주인들, 그 사람인 손모 씨에게 오늘 유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같은 전주 입장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 그리고 모친 최은순 여사, 역시 재판을 받아봐야 유무죄 여부를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기소가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여러분, 도이치모터스가 뭐 하는데요? 독일 자동차 회사인가? 맞습니다. 독일 그 자동차 중에서 BMW, 한국 내에 그 총판을 맡고 있는 회사 이름이 바로 도이치모터스입니다. BMW 자동차를 파는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라는 사람이 거기 회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주가 조작을 해서 주가가 2,000원 정도에 머물고 있던 것을 8,000원 수준까지 약 4배를 뻥튀기를 했다. 이래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종가를 알아보니까 도이치모터스 4,880원, 5,000원 약간 못 미치는 주가가 형성돼 있었던데요. 아무튼 권오수 회장이 있었을 때 주가를 조작을 했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서 선수, 그 다음에 쩐주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선수는 주가 조작을 이제 그 앞장섰던 인물들, 플레이어, 선수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선수들이 이용했던 계좌의 주인, 이 사람들을 쩐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좌의 주인들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쭉 지금까지 다툼의 여지가 아주 높았던 부분인데 1심에서는 손모 씨, 그러니까 그 공모를 하지는 않았다. 주가 조작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쓴 건 아니다. 그래서 공모의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가 선고됐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검찰이 이 공모의 혐의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방조, 이 방조죄 혐의를 내세웠습니다. 방조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 돈을 가지고 경제적 범죄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 놔뒀다. 왜냐하면 그 경제적 범죄 행위의 결과로 자신에게 이득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공모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자신의 계좌와 그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그런 경제적 범행 행위에 주가 조작 행위에 동원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걸 가만히 놔뒀다. 방치했다. 이게 방조죄인 겁니다.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은 이 방조의 혐의가 유죄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그 쩐주 손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것도 명명백백하게 유죄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오수 회장은 1심보다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이었는데 이번에 2심 고등법원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벌금 5억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치명 계좌를 이용을 했고 통정 매매를 했고 가장 매매를 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 조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바로 그 손모 씨, 쩐주, 손모 씨 그리고 어쩌면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 씨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그 혐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 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편성한 류의 인위적인 매수세를 형성해서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 조종을 용이하게 했다. 그러니까 손모 씨라는 사람은 쩐주로서 다른 피고인들, 선수들, 플레이어들 그 사람들의 시세 조종을 용이하게 했다. 어떻게? 방조해서, 방치해서, 편승해서. 재판부의 선고 내용은 이어집니다. 그에 따라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음으로써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 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지금 그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황을 살펴본다면 김건희 여사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것이 그 제3의 장소에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그리고 검찰도 역시 여기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주에 여기서 전격적으로 불기소 의견을 권고함에 따라서 권익위원회,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까지 무혐의와 불기소 결론을 내림에 따라서 이제 요식 절차로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면은 그걸로 끝 일단락 이 될 것으로 모두들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집힐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갑자기 생긴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총괄적으로 지휘를 해온 이원석 검찰총장이 내일 9월 13일 퇴임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제 물러나고 신임 검찰총장이 이것에 대한 결정을 새로 내려야 되는데요. 아무튼 김건희 여사와 최원순 씨 이 모녀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 쩐주 손모 씨가 주가 조작을 방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서울 고등법원에서 받음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와 최원순 씨의 기소도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김건희 여사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하나 지금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법사위를 통과를 했고 워낙은 오늘 9월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것을 미룸에 따라서 이제 9월 19일 날 본회의 때 처리가 된다. 혹은 뭐 9월 마지막 주에 처리가 된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예상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김건희 특검법 역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 확시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물론 대통령은 그것을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찌됐든 김건희 여사에게 지금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첫 번째는 김건희 특검법 이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공수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이번에 서울 고등법원이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상황과 처지에 있는 쩐주 손모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고 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 이제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는 일단락 되는 상황일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법부 혹은 이 검찰 쪽에서 판단이 새로 전개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